자, 이번 시간은 회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죠? 어떤 물체가 회전하고 있다. 회전 운동입니다. 자, 우리 회전 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떻다라는 것은 등속 원운동에서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연직면 내에서 원운동하는 어떤 물체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자, 반지름이 R입니다. 여기에 자, 질량 M인 물체가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얘가 지금 연직면 내에요. 자, 연직면 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중력이 작용하니까 올라갈수록 속력이 느려지고 다시 내려오면 속력이 빨라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올라갈 때는 속력이 점점 느려졌다가, 그죠? 내려오는 순간부터는 속력이 점점 이렇게 빨라지겠죠. 이때의 속도가 이렇게 V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요, 이 순간에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한번 보시면, 첫째는 장력이 있죠. 장력 T가 존재합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 무슨 힘이 있을까요? 중력이 있을 겁니다. 중력. 그죠? 중력이 있습니다. mg입니다. 그러면요, 얘가 이때 이루는 각을 우리 시타라고 한다면요,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가지 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회전 운동을 하니까 무슨 힘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첫째, 바로 구심력이 있어야 돼요. 일단 이 순간에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 수직 방향의 힘, 즉 구심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값이 얼마냐? 자, 이걸 구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 힘 성분 중에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일단은 이 수직 항력 T는 반드시 이 운동 방향과 수직입니다. 그런데 이 힘만 있는 게 아니고 중력 이 성분이 있죠. 그죠? 중력. 자, 중력의 이 성분을 이렇게 분해해 보시면 중력 이 성분이 지금 이 물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자, 요 각도가 시타였으니 요 각도가 시타가 되죠. 그럼 요게 얼마가 되냐니까 mg 코사인 시타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 이 물체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장력 T와 mg 코사인 시타인데 방향이 안쪽으로 바뀌어야 되니, 그럼 이때 수직 방향이 작용하고 있는 힘은 이때의 장력 빼기 mg 코사인 시타구나가 됩니다. 됐습니까? 얘는 바로 방향을 바꾸는 힘 역할을 하죠. 즉, 이 물체를 방향을 바꿔주는 힘을 합니다. 즉, 수직 방향의 가속도입니다. 그죠? 됐습니까? 반면에 요 힘이 있죠. 지금 요 힘이 있습니다. 요 힘이. 그죠? 요 힘은 얼마냐 하니까 바로 mg 사인 시타가 되죠. 자, 얘는 방향 바꾸는 거 상관없죠. 속도와 같은 방향이죠. 그죠? V와 같은 방향입니다. 즉, 속도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접선 방향임이라고 할게요. 얘는 얼마냐? 지금 mg 사인 시타입니다. 얘는요, 접선 방향으로 그 물체를 변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요, 연직면 내의 운동은요, 두 가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즉, 곡선 운동이 되려면, 회전 운동을 하려면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즉, 구심력이 있다는 거예요. 얘는요, 한마디로 이 구심과 속도가 되어서 방향 바꾸는데, 방향 변하는 데만 되죠. 운동 방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이 힘은 접선력이라고 해요. 접선력. 접선력은 뭐야? 이 가속도죠. 접선력의 가속도는 뭐예요? 결국 이 물체를 변하게 하지만 속력 크기 변화, 그죠? 속력 빠르기 변화에 관계되는 힘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럼 만일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 처음부터, 그죠? 어떤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여러분,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돈다는 얘기니까, 그죠? 무슨 힘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접선력은 없었던 얘기죠.
없었죠. 접선력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운동은 방향만 계속 바뀌어야 되니, 그죠? 뭐래요? 구심력만 있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뭡니까? 바로 m 90과 속도가 되고, 그죠? 이 R자 힘이 바로 m v 오메가 또는 m r 오메가 제곱, 하나 더 쓸까요? m r분의 v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등수군 운동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물체가 쓰있대요. 뭐 줄에 매달렸던지, 그죠? 줄에 매달렸던지, 어떤 평면에 있든지 어떻게 됐든 얘가 처음에 써있던 놈이 운동을 해서 원운동, 즉 곡선 회전 운동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방향에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얘 때문에 얘가 빨라져야 되겠죠. 속도가 빨라지는 순간 뭐가 작용해야 돼요? 방향 바꾸는 또 구심력이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그러다가 만일에 이 접선력이 없어지면 그때는 뭐예요? 얘는 방금 봤던 등속 원운동으로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전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이 접선력이라는 힘이 먼저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죠? 이게 있고 그 후에 그와 동시에 구심력은 계속 작용해야 되고, 그죠? 그러다가 접선력이 없어도 계속 일정하게 구심력만 있으면은 계속해서 등속 원운동 하더라. 뭐 그런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접선력이 작용하면은 이렇게 속력이 변하게 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요, 이 접선력 얘기인데요. 이 접선력은 물체의 접선 방향으로 힘을 작용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물체가 이렇게 하나로 딱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요, 물체가 만일에 이렇게 덩치를 이루고 있다 칩시다. 질량의 물체가. 그럼 얘를 어떤 방향으로 힘을 주고 싶어,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고 싶어서, 이렇게 회전시키고 싶어서 접선력을 줄 건데요. 그 접선력을 이쪽 방향으로 주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똑같은 힘을 여기에 주느냐, 여기에 주느냐, 이쪽에 주느냐, 도는 게 어떨까요? 다르겠죠. 그래서 접선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물체를 돌린다. 이 접선력에 의해서 얘를 돌린다는 개념에서는 어느 위치에 힘을 주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한마디로 이 돌리기 위해서 이 돌리는 이 작용 위치에서부터 힘이 주는 위치까지 거리,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접선력보다도 더 업그레이드가 실제로는 쓰는 게 있어요. 접선력을 써서 나쁜 게 없습니다. 접선력에도 우리가 원운동, 회전운동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얘보다 더 고려하는 게 바로 뭐예요? 힘을 어디에 주느냐, 어느 위치에 주느냐, 이걸 나타내는 힘을 따로 나타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걸 바로 토크라 그래요. 그래서 접선력을 써도 되지만 접선력을 더 업그레이드 한다. 우리말로는 돌림힘이라 그러죠. 돌림힘이라 그래요. 자, 우리 토크는 어떤 물체에 돌리기 위해서 주는 힘인데, 그 우리 열었어요. 토크라고 했습니다. 토크는 뭐예요? 힘을 줍니다. 접선력입니다. 접선력을 주지만 거리 R, 그죠? R까지 고려해서 구한 값을 우리는 토크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수학에서는 물리학적으로 쓰면 그런 뜻인데요. 요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방금 봤죠? 어떤 물체의 반지름이 R인데요. 얘가 여기서부터 힘을 주는데 반드시 접선적으로 준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R과 F가 수직이 돼야 되죠. 즉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힘을 준다? 이건 뭐예요? 수직 방향으로 힘을 준다? 반드시 수직 방향의 힘만이 도는 데 쓰인다? 이걸 우리는 벡터의 외적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R 크로스 F로 나타냅니다. 그럼 토크도 뭔 뜻이에요? 바로 벡터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죠. 만일에 토크도 벡터라면은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여기에 지금 이 물체를 R 되는 곳에다가 F를 주면은 얘는 어디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거예요.
그럼 토크가 반시계 방향이네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회전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된다는 거고요. 이때 작용하는 힘의 방향, 즉 토크의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이것은 나오는 방향. 알겠어요? 우리 벡터의 외적은 3차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R 벡터고 F 벡터가 여기 있는데 얘를 1로 옮기면 F 벡터죠. 그래서 R 크로스 F 벡터는 이 방향이 됩니다. 그죠? 이게 토크의 벡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크가 이 돌림힘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토크는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만일에 시계 방향이 되면 토크는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이해되겠죠? 토크는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오른나사 법칙, 우리 오른손을 돌려보면 합니다. R 크로스 F로 돌렸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토크의 방향입니다. 지금 요 그림도 한번 다시 볼까요? 이 막대를 길이 R 되는 곳에다가 F라는 힘을 이렇게 주는 순간 토크의 방향은 이 막대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토크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럼 토크는요, 단위가, 이 토크의 단위가 여러분 좀 재밌습니다. 토크의 단위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바로 뉴턴미터입니다. 뉴턴미터. 토크의 단위는 뉴턴미터입니다. 근데 착각하는 학생이 있는데, 우리 비교 하나 할까요? 1 있죠, 1. 1은요, FS죠. 그죠? 이때 우리 단위는 뭐예요? 역시 뉴턴미터죠. 그런데 우리 이때의 단위는 뉴턴미터를 줄여서 뭐라고 써요? 줄이라고 써요. 그래서 여러분 1은요, F와 S가 내적이죠. 한 방향이 됐을 때 그것만큼 일을 한다 그러죠. 힘이 S와 일치하는 성분을 곱했지만요, 토크는요, R 크로스 F죠. 일제로 사실 FS하고 계산은 같습니다. 그죠? 힘 곱하기 거리죠. 그러나 이건 수직으로 곱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토크의 단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뉴턴미터를 그대로 쓰는데요. 쓰지만 얘는 줄이 아니에요. 줄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일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수직으로 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 단위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죠? 구분 분명히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다시 돌아가서 이 순간에 여러분 토크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 순간에 만일에 토크라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R에다가 mg sin θ가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만일에 이 물체에 여기다 표시할까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토크는 얼마냐? 그럼 사실은요, 여기다 적을까요? 죄송합니다. 돌아갔어요. 자, 여러분 돌아가세요. 아까 이 순간에 이 물체에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접선력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접선력은 mg sin θ예요. 그런데 이때 이 순간에 토크가 얼마냐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토크 그러면 무조건 어떤 무슨 딱딱한 물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팔 길이에다가 접선력 곱한 거니까 끝났죠. 이때 팔 길이는 R이 될 겁니다. 그죠? 반지름 R에다가 수직인 힘 바로 mg sin θ죠. 이때 토크는 R 곱하기 mg sin θ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 순간에 토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이 힘에 의해서 얘는 더 빨리 돌려고 한다. 그죠? 더 빨리 돌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네, 토크가 바로 이런 점이 가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를 얘기하다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물체가 하나이면은 방금처럼 접선력으로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왜 토크가 더 중요하냐면은,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질량 M1인 물체가, 자, 이 중심축으로부터 거리 R1 되는 곳에서, 자, 돌고 있습니다. 지금 회전 운동하고 있어요. 있다고 칩시다. 됐습니까? 만일에 여기에서 뭐 같은 위치를 나오는데 따로 놓을게요. 자, 여기에서부터 R2인 곳에서 질량 M2인 물체가 역시 매달려서 원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하나 더 그릴까요? 여기에서 R3 떨어진 곳에 질량 M3인 물체가 역시 원운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M1이나 물체나 M2나 물체나 M3나 물체는 다 같은 축으로서부터 같이 돌고 있죠. 같이 돌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물체들이 가진 총 운동 에너지는 한번 구해볼까요?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왜 하면 됩니까? 각각의 운동 에너지죠. 즉 얘가 돌고 있는 속력을 V1이라 할게요. 얘가 돌고 있는 속력을 V2. 자, M3가 돌고 있는 속력을 V3라 하면은 2분의 1 M1 V1의 제곱 맞습니까? 더하기 2분의 1 M2 V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3 V3의 제곱이 됩니다. 만약 4개가 같이 돌고 있으면 네 번째 거 5개 있으면 5개 다 대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10개면 10개 다 돼야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죠? 하여튼 어쨌든 2분의 1 어야 돼요. 우리 수학적으로 쓰면은 시그마 i부터 n분까지 mi vi의 제곱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이래 되는데 이렇게 쓴다고 나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뭔가 깨달음이 있죠. 여기서 우리 통일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죠? 이때 이 물체들이 여러 개가 매달려도 얘가 M1이 도는 거나 M2가 도는 거나 M3가 도는 거에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뭐는 똑같습니까? 각속도 오메가는 똑같죠. 그래서 기왕이면 얘들을 각속도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V1은 뭐가 돼요? R1 오메가죠. V2는 뭐가 돼요? R2 오메가죠. V3는 R3 오메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은 2분의 1 시그마 mi 이렇게 쓰고요. ri에 제곱했으니까 v의 제곱이니까 제곱 나오죠. 그리고 오메가 제곱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2분의 1 이 값에 오메가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 있잖아요. 다 더한 운동 에너지들 물체 가지고 회전할 때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다 더하니까 이런 꼴이 나와요. 즉 오메가 제곱에 요것이 나와요. 우리 얘를 가만히 보니까 전체 질량을 거리에 대해서 다 물론 거리 제곱입니다. 다 합친 거죠. 우리 요거를 i라고 쓰겠습니다. i. 그래서 여러분 운동 에너지를 하나로 쓰면 각속도 회전용 각속도입니다. 그죠? 각속도로 나타내면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되더라. 이래 됩니다. 되겠습니까? 멋지죠? 이게 이래 됩니다. 이때 우리 i가 뭐냐? i가 바로 하나하나로 한 개만 있다면은 여러분 mr 제곱이 되죠. 만약 여기 여러 개 있으면은 그죠? mi ri 제곱 있는 걸 다 더하면 되겠죠. 만일에 이 물체가 연속적이면 어떨까요? 연속적이면 다 적분해 줘야 되겠죠. 만일에 어떤 물체가 이런 막대다. 막대가 이 중심에서 돈다면은 요 질량도 돌고 요 질량도 돌고 요 질량도 돌고 요 질량도 돌죠. 각속도는 오메가로 똑같이 돌지만 어때요? 질점 하나하나가 거리 r이 다 다른 걸 이겼으니까 다 대줘야 되겠죠. 이래 됩니다. 이것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적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뭐예요? r 제곱 dm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여러 개 있는 물체일 때고 얘는 연속적인 물체일 때 계산하는 것 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얘가 뭘 나타내느냐 이래 되는 겁니다. 얘가 나타내는 게 뭘까요? 바로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질량이 얼마나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느냐 또는 질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알겠습니까? 이거는 모양 즉 회전하는 질량 물체죠. 회전하는 물체의 즉 질량의 분포가 어디에 있느냐 이래 됩니다. 그래서 뭔 뜻이에요? 보시면 질량이 클수록 그죠? 그리고 회전하는 반지름이 클수록 i가 크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느낌 왔죠? 똑같은 질량인데 반지름이 크거나 또는 반지름이 같은데 질량이 크면 어떨까요? 그렇죠. 잘 안 돌라 그래요. 회전이 잘 안 일어납니다. 힘들어요. 또 회전하고 있다면 멈추기가 참 힘들어요. 즉 i가 크다. 즉 이렇게 클수록 i가 크다. 얘는
회전하면은 멈추기 힘들고 서 있으면은 회전시키기 힘들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변하는 거 싫어하는 값이다. 그죠? 관성이라 그래요. 관성.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냐면 회전관성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관성 능률이라 그러기도 하고 관성 모멘트라고도 죄송합니다. 하기도 하고 관성 모멘트라고도 합니다. 관성 모멘트라고도 하거든요. 관성 모멘트라고도 하고요. 또는 관성 능률이라고도 합니다. 관성 모멘트 해서 좀 구분 없이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 경우도 아까 토크가 이거라 그랬죠. 토크가 그죠? 토크가 이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 회전하는 물체의 경우에 접선 가속도 있었잖아요. 우리 접선 가속도라 하는 거는 뭐가 변하는 겁니까? dt분의 d v인데, 자, 접선 가속도는 속도의 크기, 즉 빠르기만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빠르기만 변하면은 dt분의 d v는 뭐로 쓸 수 있어요? r 오메가로 쓸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회전하는 놈의 반지름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로 쓸 수 있냐면 r을 빼버리면 r은 dt분의 d 오메가가 되죠. 뭐예요? 접선 가속도는요, 접선에 작용하는 접선력은 그 물체의 박속도, 돌아가는 각속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죠? 이걸 우리는 각가속도라 그래요. R 알파라고 씁니다. R 알파.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 나왔죠. 그죠? 뭐예요? 우리가 돌고 있을 때, 원운동 할 때 이 속력 있죠. 속력. 사실 뭐 접선 속력입니다. V는 R 오메가였죠. 그죠? 그런데 요 가속도 구심 가속도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할 건데, 요 A, 요건 접선 가속도입니다. 접선 가속도는 R 알파라고 쓰는데요. 요때 오메가는 바로 뭐예요? dt분의 d시타죠. 1초 동안에 얼마나 각이 돌아가느냐 이런 뜻이죠. 그죠? 뭐 이래 되지만은 알파는 뭐냐 하면은 dt분의 d 오메가예요. 각 속도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돌 때, 아까 내려올 때처럼 여기 내려오면서 얼마나 각 속도가 증가하느냐, 각속도가 증가하느냐, 요겁니다. 한마디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느냐 그 뜻이죠. 그죠?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뭔가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죠. 뭐예요? 아까 토크가 뭐였습니까? R 곱하기 뭐였어요? 접선력이었죠. 그런데 접선력이 뭐예요? R 곱하기 M 곱하기 접선 가속도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접선 가속도를 이렇게 쓰면 뭐가 돼요? 그렇죠? R 알파로 쓸 수 있죠. 그럼 뭐예요? M R이니까 R 제곱되네. 그죠? 곱하기 알파가 돼요. 자, 우리 방금 했던 그 돌고 있는 물체 있잖아요. 연직면에 돌고 있는 토크는 요래 써도 되지만 요렇게 써가 요래 쓰니까 여기 요래 나오죠. 그래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MR 제곱 그죠? 이 우리 아까 여기서 돌 때 MR 제곱 뭡니까? 바로 M에다가 R 제곱, 바로 I죠. I. 관성 모멘트죠. 그래서 I 알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I 알파가. 이게 뭘 나타내느냐? 자, 우리 크게 이제 역학을 얘기하면은 우리 F는 MA라는 거는 뭐예요? 이래 되죠. 우리 R자임 작용하면 그 물체는 속도가 변하더라 이래 됩니다. 그죠? 또는 뭐 여러분 쓰면은 MA 대신에 뭘 쓸 수 있습니까? 바로 M dt분의 dv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이렇게 쓰기 합니다. 또 뭐 더 확장하면은 여러분 dt분의 dp 이렇게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 기억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 물체를 한 점에 놓고 힘을 줬을 때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림 힘을 줬다고, 토크를 줬다고 쳐봅시다. 토크는 뭐예요? 그쵸? 우리 했죠? R F 또는 R 접선력입니다. 그죠? RF가 되는데, 얘를
즉 토크라는 놈이 작용하니까 얘를 하니까 뭐가 돼요? 여기에 M 대신에 I가 들어가고, 그죠? A 대신에 각가속도가 들어가요. 각가속도. 각속도가 아닙니다. 오메가가 각속도고 각가속도가 되죠.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결국 토크가 작용하면 그 물체는 회전하는 게 빨라지더라. 회전하는 게 변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얘를 또 다시 뭐예요? I 뭐가 됩니까? 알파가 뭡니까? dt분의 d 오메가죠. 이렇게 되죠. 그죠? 또 이렇게 되면 또 이거는 뭐예요? i를 집으면 i가 모양이잖아. 그죠? 바로 dt분의 d i 오메가가 들어가죠. 여기 우리는 L이라고 써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P가 여기 Mv이듯이 그죠? 우리 L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I 오메가라고 써요. 이건 뭡니까? 이거 우리 운동량이죠. 운동량. 됐습니까? 이걸 우리 뭐예요? 각운동량이라 그래요. 각운동량. 이렇게 돼요. 각운동량. 그래서 각운동량이 작용하면 그 물체가 얼마나 빨리 도느냐. 이게 결정되는 게 바로 각운동량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운동량, 이건 각운동량까지 여러분 확장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발견하셨습니까? 각운동량을 또 다르게 쓰면은요, I는 MR제곱이죠. 오메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래 쓰고 나서니까 많이 보이는 게 보이죠, 여러분. V꼴은 뭐예요? R 오메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딱 쓰니까 M, R, V가 되죠. 순서를 잠깐 바꾸니까 뭐예요? R, MV가 되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반지름 곱하기 운동량 되죠. 그죠? 사실은요, 우리 각 운동량도 벡터예요. 벡터인데, 요거는 R 벡터에다가 MV 벡터를 수직으로 했는 요게 바로 각 운동량입니다. 아까 우리 토크가 뭐였어요? 다시 쓸게요. 토크가 R 벡터 크로스 F죠. F. MA, 그죠? 물론 요거 벡터, 그죠? 요게 바로 토크였죠. 이 각운동량도 사실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토크와 똑같이, 그죠? 이 각운동량입니다. 그런데 결국 얘가, 즉 반지름 곱하기 접선력, 반지름의 접선력을 곱한 토크가 작용하면 그 물체는 막 도는 회전이 변하더라, 회전이 더 빨라지더라, 느려지더라 되는 거고, 다르게 말하면 각운동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지름 곱하기 운동량, 각운동량 요거 해주면은 요거는 그 물체가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우리 P는 MV 쓰듯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R이라는 물리적으로 해석하면은요, 요 R이라는 것들이 회전에서의 반지름이잖아요. 그 반지름에다가 질량까지 포함했는 것들이 들어가 버려서, 그죠? 바로 회전하는 각가속도와 각속도로 나타내고, 여기에 I라는 질량을 대변하는 물체 관성 모멘트가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정리해 놨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관성 모멘트란 I입니다. 그죠? I. 정확하게는 MR제곱, 이렇게 외우세요. MR제곱. 이렇게 됩니다. 질량이 R로부터, 회전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어떻게 분포하고 있냐를 나타낸다 그랬죠. 회전 운동의 관성을 대표하는 양으로 회전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자신의 각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이래 되죠. 말하자면 움직임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회전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물체가 회전하더라도 회전축에 따라서 회전 관성 모멘트가 다를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R이 다르면은, 그죠? 네. 그 다음에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같은 회전축주를 회전하더라도 질량이 어떻게 분포한지에 따라서 관성 모멘트가 다르다. 당연합니다. 이 질량이 어떻게 R에 따르냐 다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비교 한번 해보시면, 우리 병진 운동의 대표적인 힘이 F는 MA죠. 그죠? 때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 관성이라 그러죠. 관성, 그죠? 관성.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질량입니다. mass, 그죠? 자, 회전 운동에서는 여러분 보다시피 토크는 I 알파라고 쓰죠.
회전 운동의 관성을 대표하는 물량 바로 관성 모멘트고 회전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됐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회전관성이라 그래요. 관성 모멘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회전관성, 이걸 우리는 관성, 그리고 여기서는 M 대신에 여기는 I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비교하시면은 회전관성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